이번 시간은 저기 마약 강의를 2학기 이제 첫 수업 수사 천연 마약의 이해,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실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자료를 이 블로그에 다 올립니다. 블로그에 다 올리고 카톡방에 IDPU 카톡방, 교수방 34명 방, 36명 방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있네 없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 공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복사지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열어보세요. 스마트폰에 그 단체 그 IDPU 오픈방이 두 개 있죠. 교수방하고 34명 방 오픈방이 있어요. IDPU. 오픈방을 보면은 IDPU 교수방 21명 방 있고 IDPU 평생교육원 35명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지금 이 오픈방은 IDPU 다 떠 있죠. 지금 오픈방은 이름을 이제 방장이 쓰면은 다 뜹니다. 이렇게 그것을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 위에다 손가락을 대고서 가만히 있으면 메뉴가 떠요. 채팅방 뭐 나가기, 뭐 정보 설정, 즐겨찾기, 채팅방 상단 고정. 그 밑에 보면 채팅방 상단 고정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면 이 카톡이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계정이. 꾹 누르고 있으면 그 위에다 대고서 IDPU 위에 대고 손가락 대고서 가만히 있으면 메뉴판이 뚝 떠요. 거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이 있어요. 중간 하반에, 중간 밑에. 그걸 클릭하면 이 채팅방이 상단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상단에 있으니까 계속 볼 수가 있죠. 내 같은 경우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자유방이, 일반 방 있죠. 일반 자유방. 일반 자유방 36명 방 있어요. 그거는 저기 IDPU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에서는 정치 종교를 저기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조항에 돼 있어요. 정치 종교를 색채를 빼라고 돼 있어요. 허가 인가상에 이게 누적되면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방에서는 저기 자유롭게 그 토론하고 자료 올리고 하게 되기 때문에 IDPU를 뺐습니다. 평생교육에는 뺐어요. 그냥 2026년 마크 저기 표지 이미지로 올리고 그냥 자유방 뉴스 정치 종교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치든 종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도 36명 방인데 2026 36명 방이에요. 이걸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위에 오른쪽 상단에 설정, 톱니바퀴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채팅방 관리 위에를 눌러가지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자기 선호하는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채팅방 상단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르고.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IDPU 오픈방 2개에다가 자유방 있죠. 우리 또 호원청에 또 경인노예방이 있어요. 경인노예방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4개 IDPU 4개 방을 관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에서 해가지고 일반 방이 한 과거 10여 년 카톡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7, 8개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81, 82, 84, 84 순번대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단체방. 그리고 또 자기가 이게 눌러가지고 상단 고정해가지고서 10개까지 고정이 돼요. 상단 고정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에 있으면 카톡방을 다 보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기
카톡방에 계속 시간표라든가 이렇게 올리면 다행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원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시고 했기 때문에 카톡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그렇기 때문에 AI의 자율주행 AI 뭐 유튜버도 지금 뭐 AI 영상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원래 홈페이지 2000년대 홈페이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홈페이지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뭐 밴드 다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AI까지 지금 취급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AI 영상을 지금 저기 자료를 AI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단체방에 들어가 있죠. 단체방에 들어가면은 우선 저기 오픈방에 들어가가지고 35명 방을 보자고요. 거기 자료를 저기 사회복지실천론 들어가 있죠. 마약을 저기 블로그를 카톡방에다 띄울게요. 인터넷에 저기 블로그에 들어가기가 찾기가 좀 붙이니까 바로 카톡방에다 붙여. 오늘은 마약 천연 마약의 이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카톡방에 붙일게요. 카톡방에 붙이면 카톡방에서 클릭하면 돼요. 카톡방을 이렇게 링크를 붙이면은 뭐 5개까지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5개를 클릭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36명 방이든 35명 방이든 클릭하면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내가 수업 영상을 붙인 게 있어요. 그걸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픈방에 35명 방을 클릭해 보세요. 그 마약 중독의 이해와 치료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야 돼요. 35명 방 IDP 평생교육원 35명 방 거기를 지금 붙였어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블로그에 천연 마약의 이해 종류, 특성 및 위험성, IDP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지도 교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천연 마약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AI 숏 영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서 이 음향을 키울게요. 이제 거기 열고서 소리만 안 나오게 하고서 듣기만 하세요. 헤로인을 극심한 의존성을 띄운다는 게 있습니다.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천연 마약이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이나 물질에서 추출, 가공하여 만들어진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중독성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대표적인 천연 마약 종류와 특징. 아편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추출한 액체를 건조시켜 만듭니다.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을 포함하며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불명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로인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 만듭니다. 아편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며 주사, 흡입 등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헤로인은 극심한 의존성을 유발하고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카인, 코카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강력한 흥분 효과를 나타냅니다. 코카인은 흡입, 주사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쾌락을 느끼게 하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대마식물의 잎, 꽃, 씨앗 등을 말려서 피우거나 음식에 넣어 섭취합니다. THC라는 성분이 주된 향정신성 작용을 일으키며 환각, 망상,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스칼린 선인장에서 추출한 물질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시각적, 청각적 환각을 유발하며 정신적 불안감, 공황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천연 마약의 위험성. 천연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독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마약 사용은 뇌기능 손상, 정신질환, 심각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가정 파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4.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중독될 수 있으며 호기심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약 관련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약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거지 영상, AI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죠. 이게 유튜브에 다 뜨고 이제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데 제가 카톡방에 그 이번 강의 천연마약의 이해 종류 특성 이거를 저 카톡방에 단체방에 띄웠어요. 35명방, 36명방, 교수방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클릭하면 블로그로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걸 클릭하면 이 상단에 이 영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항상 뭐 수업 외에도 뭐 시험 시간에 몇번 저기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I로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나 그 다음에 또 AI가 요새 하는 게 또 뭐냐면 작곡을 합니다. 또 수노에서 작곡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시인인데 제가 뭐 우리 양 목사님, 양 이사장님 계시지만 세계문학회에도 시를 2편 올렸었지만 실마라 물가 작가에 제가 등단해가지고 강수봉 목사님이나 서비아 목사님 그쪽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1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실마라 물가에서 그 작가 활동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시 낭송을 합니다. 낭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시를 수노 AI 그 업체에다가 딱 만들기를 하면은 작곡을 해줘요. 그래서 뭐 시를 뭐 지금 수십 편을 작사를 했는데 작시를 했는데 그걸 올리니까 뭐 곡들이 말이죠. 일반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아주 뭐 은혜롭게 작곡을 해서 글만 올리면 작곡을 만들어냅니다. 2곡을. 그래가지고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지금 뭐 수십 곡이에요. 아주 뭐 인기 타이틀곡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제가 가끔 뭐 단톡방에도 올리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완전 뭐 프로 가수 뺨치게 또 AI 가수가 부르고 말이죠. 요새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관심을 갖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기 AI 영상을 천연마약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 클릭하면 자료가 쭉 뜹니다. 블로그에. 카톡방에 들어가면 그 자료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 자료 그대로 다 붙였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천연마약의 정의와 합성마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천연마약인 양귀비, 코카, 대마에 대한 특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진다. 그래서 저는 약물 남용 상담학 명박이잖아요. 우리 남상원 교수님은 약물 오남용 상담학. 그래서 상담은 겹쳐요. 겹치는데 마약 오남용과 약물 남용 상담 이게 좀 갈리죠. 첫 번째로 이제 마약의 분류와 천연 마약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마약류의 법적 과학적 정의 보면 마약류는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충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천연 마약은 동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그대로 있거나 단순 가공한 약물이다. 분류 체계를 보면은 이제 천연 마약, 반합성 마약, 합성 마약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천연 마약을 보면 양귀비, 코카인, 대마, 버섯류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귀비는 아편이고 이제 코카인은 코카인, 대마는 칸나비스, 버섯류를 보면 사일로시빈 등 있습니다. 반합성 마약이 있어요. 천연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거, 헤로인. 그 헤로인에 대해서 바로 밑에 제가 또 주술을 또 풀어서 또 적용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합성 마약은 화학적으로 제조한 것이다. 필로폰, 페타닐. 그 합성 마약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중독성이.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반합성 마약이 헤로인인데, 헤로인의 기원을 보면 원료는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이다. 그 모르핀에 아세틸기를 결합하면 이게 이제 반합성 마약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로 처음에 개발했는데 모르핀보다 이제 중독성이 수십 배 강하다.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이제 금지됐습니다. 특징 및 작용을 보면 강력한 투과력, 극도의 쾌감. 이 반합성 마약이 헤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보다 지질 용해도가 높아 뇌에 도달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몰핀보다 지질 용해도, 뇌를 파고 들어가는 그 용해도가 높아가지고 말이죠. 뇌의 점막이 그 방어막도 있는데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래가지고 극도의 쾌감을 느껴가지고 뇌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몰핀으로 변하며 신경수용체에 결합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쾌감과 안락함을 요한다. 그래서 헤로인이 해롭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을 밑에 보면 이제 3번 치명적 독성이 나타난다. 금단 증상, 호흡마비, 사망 위험. 금단 증상을 보면 뼛속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마비, 중추신경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잠든 상태에서 숨을 멈추게 한다. 사망 위험이 있다는 거죠. 치사랑 유량의 차이가 매우 좁다. 초범일지라도 한 번의 투약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헤로인이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반합성 마약이지만. 기타로 이제 반합성 마약이 3번에 있습니다. 옥시코돈, 아편의 테바인 성분을 변형한 알약 형태의 진통제. 그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드로몰폰, 몰핀을 변형한 것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몰핀보다 그래도 5배, 10배 강력하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번 차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4번 나오죠. 천연대 반합성 대 합성 마약 비교표를 이제 작성해놓습니다. 천연 마약은 이제 아편을 얘기하고, 반합성 마약은 헤로인, 합성 마약은 펜타닐, 암페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천연 마약을 보면은 원료가 식물 그대로 이용합니다. 아편. 그런데 중독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자연산도 위험하다. 이게 있죠. 그리고 반합성 마약은 이제 헤로인은 식물 추출물에다가 화학 변형을 한다. 화학 물질을 섞는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매우 높다. 또 화학적 변형으로 뇌 투과력을 높였다. 합성 마약 펜타닐, 순수 화학 물질, 중독성을 완전히 파괴적, 극도로 높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독극물이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인해 가지고 뭐 중독 마약 환자들이 지금 뭐 길거리에 지금 뭐 늘어져 헤매고 있잖아요. 펜타닐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합성 마약의 정의와 특징을 보면요, 합성 마약은 자연물이 아닌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제조된 약물을 말한다.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있죠.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얘기하는데 중추신경 흥분제, 강력한 중독성과 뇌 손상을 유발한다. 메스암페타민이 많이 알려져 있죠. 펜타닐, 그리고 이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력하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인
호흡 중추 마비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이제 제조 단가가 낮고 유통이 쉬워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펜타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뭐 클럽 같은 데서도 많이 퍼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실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용이 돼봤어요. 적용을 해봤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와 합성 마약을 따져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EPS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생길 수 있다. 아침에 오전에 첫 시간에 실천론을 했죠. 거기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EPS 윤리적 7단계 그 나와있죠. 그게 7단계가 번호 1, 2, 3, 4, 5, 6, 7 해가지고 1번 생명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 순서대로 적용했을 때 책임감을 좀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생명 보호의 원칙, Protection of Life 원칙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과다 복용을 증상을 보이거나 재타의 위험이 있다면 비밀 보장보다 생명 구조가 최우선이다. 특히 펜타닐은 급성 호흡 부전을 일으키므로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과다 복용해가지고 지금 사망이냐 뭐냐 그런데 비밀 보장이라 그래가지고서 비밀 보장해서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마약 투약 사실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 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원칙 첫 번째로 생명보호와 원칙 네 번째 최소 해악의 원칙이 있죠. 최소로 피해를 입게 한다는 거죠. 그 근거에서 클라이언트가 더 큰 파면에 이르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보장보다 사생활 보호나 비밀 보장보다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법대로 해서 적자 생존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간 존중, 사생활 보호, 인간 존중 이런 시대에 더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회복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인권 기반 실천 관점에서는 마약 사용자를 단순 범죄로만 보지 않고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환자이자 권리 주체로 인식한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지금은 예전에는 개인의 그 실수, 개인의 중독 그 인식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질병으로 본다는 거죠. 마약 중독. 뇌 질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권 보장,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현대사회 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아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권리를 이제 인간 존중의 권리를 이제 옹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 이제 합성마약에 보면 합성마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빈곤, 고립, 정신건강의 위기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생명보호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클라이언트가 마약이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최후의 보루로서 클라이언트, 내담자, 상담자를 보호해주고 인간 존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줘서 말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천연마약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기비와 아편 계열 있습니다. 오피오디스.
이 양귀비는 양귀비 꽃에 덜 익은 열매에서 상처를 내서 얻은 유즙이다. 그래서 덜 익은 열매를 상처를 내면은 거의 유즙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주요 성분이 몰필, 코데인. 특성은 중추신경 억제제 역할을 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와 진정작용을 한다. 극도의 안락함과 몽롱함을 유발하지만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넘기면 3번이 나와요. 차트 3번이 3장. 부작용이 있는데 호흡 억제, 사망원인, 구토 변비 지적 능력조. 페이지 3페이지 1장의 뒷면에 있습니다. 1페이지 뒷면. 두 번째로 이제 코카나무와 코카인이 있어요. 이 코카나무와 코카인은 이제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하여 일시적 쾌감, 자신감, 에너지 상승을 유발한다. 부작용은 심각한 심혈관 장애, 심장마비, 환각,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편집증, 비증격 과괴사, 코격벽 붕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코카인은 뭐 들이마시든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 격벽이 붕괴된다 하는 거죠. 대마, 카나비스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대마초의 잎과 콧대 부분에서 추출한다. 그래서 대마초죠. 주요 성분은 THC, 환각 성분이 있어요. THC가 테드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부 뭐 마약에서나 사회복지 이론에서 전부 미국에서 그 외래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약으로 쓰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THC 성분해가지고 환각 성분을 일으킨 거죠. 주요 대마의 주범 주성분이요. THC, CBD, 의료용 성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카나비니온. 그래서 이제 이게 CBD는 이제 뇌의 수용체와 직접 강하게 결합되지는 않으나 정신을 멍하게 하는 환각을 느끼는데 환각장애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CBD는 이제 THC 환각 효과와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한다. CBD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기타 이제 천연 환각제 및 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천연물. 환각 버섯이 있어요. 버섯에서 나온 거. 특정 버섯에 포함된 성분으로 강력한 시각적 환각을 유발한다. 카트도 있는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씹는 입으로 각성작용을 한다. 씹는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파괴돼서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천연 마약의 세계, 이게 천연 마약이 이제 자연의 선물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독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 천연 마약의 정의와 합성 마약과의 차이, 천연 마약, 내추럴 나코틱스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양귀비, 코카, 대마 이건 자연계에 이제 속하죠. 근데 균류, 환각버섯에서 추출한 성분 중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 역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천연마약이라는 거죠.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귀비나 코카, 대마, 그 다음에 환각버섯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서 이제 오남 역시에는 이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함께 온 가장 오래된 마약이며 대개 원료 식물의 특정 부위, 즉 잎, 꽃 등에서 직접 섭취하거나 가공해서 만든다. 이 천연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 마약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 박스로 천연 마약은 자연 식물에서 직접 추출한다. 아편, 코카인, 대마. 제조 공정은 재배 및 수확 등 농업적 공정을 필요로 한다. 위험성은 원료식물 독성에 기반한다. 그래서 성분 검출을 보면 성분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검출이 용이하다. 근데 합성마약은 신세틱, 합성마약을 보면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제조한다.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LSD, 화학 장비와 권료가 있는 실험실에서 제조한다. 천연 마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력한 독성을 지닌다. 그래서 화학 구조를 살짝 바꾼 신종 마약이 계속 번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저기 성분이 코로나가 변형되는 것처럼 계속 발전되어 온다는 거예요. 뭐 단속이라도 계속 그 밀수하는 방법도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신발 깔창에 집어넣어서 온다든가 배에 차고 온다든가 뭐 뱃속에 넣어가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의 이삿짐으로 해서 온다든가 나무 그박 안에 통을 비워가지고서 집어넣어서 온다든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현재까지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 이제 4페이지에 보면은 대표적인 천연마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양귀비와 아편, 코카나무와 코카인.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대마. 그래서 양귀비와 아편은 이제 양귀비 꽃 덜 익은 열매에서 상처에서 얻은다 그랬죠. 그래서 주요 성분이 몰핀, 코데인. 이 약물이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강한 쾌감을 얻게 한다. 부작용은 강력한 신체적 의존성, 금단지사 매우 고통스럽다. 호흡 억제, 중추 호흡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질식사하게 한다. 그래서 양귀비 아편이 위험하다는 거죠. 코카인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 코카나무의 잎에서 나오는데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아 뇌에 도파민이 넘치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자신감과 고향감을 준다. 코카인이 그렇다는 거죠. 부작용은 심혈관계 파괴. 이건 간단하게 해서 시간 조사해서 마치겠습니다. 환각, 편집증 현상이 나타나죠. 코로 흡입할 경우 코 안에 연골이 녹아내린다. 이 코카인이죠. 코로 흡입할 때. 대마, 카나비스, 대마초, 카나비스 사티바 입에서나 이제 콧대에서 추출하는데 아까 봤듯이 THC 환각 유발하는 거죠. 성분이 CBD 의료용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뇌에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혈압에서 감각을 왜곡시킨다. 부작용은 무기력 증후군, 정신질환 유발, 관문 효과, 더 강한 마약, 코카인, 히로인 등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대마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천연의 함정 써있죠. 법적 처벌,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써있는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왔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천연마약은 뇌의 보상체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 법적 처벌은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천연마약의 재배, 소지, 투약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검거율은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그 마약은 선택이 아니라 종말이다. 그래서 뭐 50대 이상의 마약 중독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다들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중독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50대 이상. 그래서 한 번 저기 흡입하면 중독에서 바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저기 카톡방에서 그 박민경 학생이 그 뉴스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으로 분리됐다. 애톰 뭐라 그랬지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그래가지고 재민이나 여기에서도 그 사실을 아직 못 차려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오늘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 했더니 아 좋은 거 발견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그 정책을 이제 마약으로 분리됐다는 걸 표시하더라고. 그게 이름이 애토미
데이트, 애터미 데이트인데요. 이게 암암리의 그 의료원에서 그걸 처방해 줬는 건가 봐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런데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마약류로 이제 어제 뉴스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그동안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던 호텔에서 애터미 데이트를 호텔에서 네. 그 여자 20대 여자가 남자 애 2명을 지 그 향정신성 그 약 성분들은 약하고 네. 다른 약하고 탐욕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환각성이 없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만 이제 관리됐는데 이런 이제 피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중독성 뭐 호흡 정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약류로 어제부터 이제 그 들어갔어요. 그래서 AI에서도 이제 인식했어요. 박민경 학생이 제안해가지고 내가 재민이에 물어봤더니 이제 깨달았냐 재민이와 AI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면서 이런 효과도 장점도 나타내주는 거예요.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저기 마약 천연 마약의 이해와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